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쌀쌀한 오후, CEO의 허락을 받은 후 전 스태프와 그룹 크라운스 멤버들은 공항으로 향했다. 비밀리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파파라치와 팬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평소처럼 스태프들과 경호원들은 길을 열기 위해 빠르게 앞장섰고 간신히 인파를 뚫고 나아갔다. 인천에서 탄솔루트 공항까지 5시간의 비행이 이어졌다. 스태프들이 짐을 찾는 동안 트위는 차를 예약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뒤를 살폈다. 키 큰 6명의 소년들은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꽁꽁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숨길 수 없는 스타의 아우라를 뿜어내며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금발머리가 헝클어진 레오 눈목베개를 한 채 졸음이 가득한 윤을 하고 있었다. 레오, 와, 여기 공기 진짜 태국처럼 덥네요. 내리자마자 바로 느껴져요. 트위 누나, 여기가 누나 고향이에요. 쟤는 재빨리 레오 위 얼굴에 모자를 씌워주었다. 팀에서 가장 키가 큰 마크는 근처 좌석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들의 말을 받아주느라 애를 먹고 있었다. 경호원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마크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서툰 영어로 친절하게 대답했다.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는 리아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속삭였다. 마크, 저 아주머니 말씀이 너무 많으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근데 우리 이따가 뭐 먹어? 리아, 형. 그건 우리가 태인인에 도착할 때까지 좀 참아야 할 것 같아요. 거리가 꽤 멀거든요. 수화물 수령 구역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다가왔지만 동행한 스태프들이 제지했다. 멤버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가볍게 손을 흔들어 화답했고 렌은 구글 번역기를 돌린 화면을 보여주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저희의 방문을 비밀로 지켜주실 수 있을까요? 우상을 만난 흥분도 잠시 팬들은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해주기로 했다. 밖으로 나가는 과정은 다소 숨이 막혔지만 차 안으로 들어서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스태프 A. 자, 얘들아. 이동하는 동안 잠깐 눈 좀 붙여. 도착하면 깨워줄게. 그 말에 모두들 참을미를 피하기 위해 고분고분 눈을 감았다. 비행기에서 이미 잠을 잤던 재와 현반이 깨어 있었다. 맏형 재위검은 눈동자는 창밖을 향했다. 거리의 주황색 가로등과 어지럽게 뒤섞여 달리는 오토바이들의 소음과 혼란스러운 풍경에 그는 살짝 몸을 떨었다. 여기 교통은 정말 내가 직접 운전하라면 절대 못할 것 같아. 현 은낙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현, 맞아요. 만약 운전해야 한다면 숙련된 분이랑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마저 대화 끝에 꿈나라로 빠져들었을 때 트위는 동료 스태프 옆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일정을 꼼꼼히 계산하고 있었다. 몇 시간이 흐르고 차는 마침내 숙소로 이어지는 좁은 길로 들어섰다. 도시의 소란함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고 흙내음과 풀향기가 은은하게 퍼졌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높이 솟은 나무들을 비추었고 저 멀리 달빛 아래 바댄 산의 고요한 실루엣이 보였다. 스태프 B, 얘들아, 일어나. 도착했어. 남자 스태프가 좌석마다 다니며 멤버들을 깨웠다. 차에서 내리자 태인 심야의 시원한 공기가 밀려왔다. 레오는 눈을 비비며 비틀거리며 내렸다. 레오, 도착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 마치 시간을 맞춘 듯 배달 기사님이 도착해 있었다. 트위는 음식을 건네받아 멤버들에게 나누어준 뒤 체크인을 하러 달려갔다. 노릇하게 구워진 빵 냄새와 햄, 버터, 새콤한 절임 채소의 향기가 6소년과 스태프들의 후각을 자극했다. 마크 위 눈이 번쩍 뜨였다. 마크, 오, 이게 사람들이 말하던 그 벤미 맞죠? 그들은 체면 차릴 새도 없이 숙소 소파에 주저앉아 허기를 채우기 시작했다. 렌은 크게 한 입 빼어 물고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다. 렌,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좀 맵지 않아요? 현, 고추인가 봐. 나도 씹었어. 물. 그들은 숙소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방미로 요기를 한 뒤 방을 배정받았다. 숙소 생활은 여전히 숙소와 비슷했지만 가장 고생하는 건 키가 제일 큰 마크였다. 천장이 낮거나 장식물이 낮게 걸려 있어 계속 고개를 숙여야 했기 때문이다. 리아, 마크 형, 좀 불쌍해 보여요. 마크는 쓴웃음을 지으며 편한 자세를 찾으려 애썼다. 연습실 숙소와 비교하자면 당연히 숙소가 낫겠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이어지던 밤이 지나고
트윗 휴대폰에서 닭 울음소리 알람과 함께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해가 뜰 무렵 잠에서 깬 트윗은 룸메이트인 여자 스태프와 함께 멤버들에게 연락했다. 1층 소파에는 이미 준비를 마친 멤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몇몇은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뜬 상태였다. 쟤는 소파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쿠션을 껴안은 채 투덜거렸다. 아니, 여자애들은 뭘 하길래 아직도 안 나오는 거야. 이제 겨우 새벽 5시인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성 스태프들이 나타났다. 얼굴은 약간 부어 있었지만 평소 입던 검은색 옷 대신 형형색색의 단아한 법복, 두렘, 차림을 한 모습의 남자 멤버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한 남자 매니저가 왜 이런 옷을 입었냐며 갈아입으라고 타박하자 현이 나서서 거들었다. 형, 진정하세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트윗 씨, 오늘 저희 어디 가나요? 그리고 이 옷은 몇몇 여성 스태프들이 시선을 피하며 옷을 갈아입으러 가려 하자 트윗가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머리를 극적였다. 트윗, 사실 오늘 여러분을 남부의 지붕이자 제 고향 최고의 영적 상징인 바덴산으로 모시고 가고 싶어서요. 그녀는 어깨에 걸친 붉은 법복 소매를 부드럽게 매만지며 말을 이었다. 트윗, 이 옷은 우리가 두렘이라고 부르는 법복이에요. 이곳에서는 산에 오르거나 예불을 드릴 때 경건함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이런 옷을 입곤 해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번 여행 동안 우리 팀 모두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제 마음이 담긴 선물이기도 해요. 다른 여자 스태프들도 입어보고 싶어 해서 빌려줬어요. 여러분도 이번 한 번만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듯 현지 문화를 체험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매니저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혀를 차며 허락했다. 일행은 엥가잉타이 호크 거리를 지나며 수많은 음식점을 지나쳤다. 컴틈, 과죽 향기가 공기 중에 감돌았지만 트윗은 일행을 벤미차오 가게로 안내했다. 그녀가 학창시절 다녔던 학교 근처였다. 작은 의자에 앉으며 마크는 잔뜩 긴장했다. 마크, 의자가 너무 작아. 렌은 리더 마크가 작은 의자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며 장난을 쳤다. 인원이 많아 음식이 나오기까지 꽤 걸렸다. 토마토 소스의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모두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하지만 접시에 담긴 고수, 라오무이를 본 트윗은 미리 빼달라고 말하는 것을 잊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렌, 고수다. 레오 형, 이거 형이 다 먹어요. 거절할 틈도 없이 렌은 레오 위 접시에 고수를 옮겨 담았다. 리아는 한숨을 내쉬며 고수를 섞어 먹는 법을 알려주었고 생각보다 향이 강하지 않으니 안심하라고 다독였다. 그럼에도 몇몇은 겁을 먹고 고수를 골라냈다. 식사 시간 동안 분위기는 둘로 나뉘었다. 조용히 식사하는 스태프들과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작은 순간들을 영상으로 담느라 시끌벅적한 크라운스 멤버들로 말이다. 식사를 먼저 마친 제가 리아에게 물었다. 리아, 너도 예전에 여기서 공부하면서 이 음식을 먹었던 거야. 쟤는 트윗에게 직접 묻는 대신 리아에게 섬세하게 질문을 던졌다. 리아는 눈을 가늘게 뜨며 미소 지었다. 리아, 네, 저도 여기 자주 와서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잠시 대화를 나눈 뒤 일행은 다시 출발했다. 긴 길을 달려 도착한 그곳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특산물과 과일, 향이 가득했다. 모두가 향한 묶음식을 들었다. 트윗은 먼저 젤을 올리고 산 정상으로 가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과정이 다소 번거로워 몇몇은 지루한 기색을 보였지만 그녀의 안내를 따랐다. 트윗은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은 조금 투덜대더라도 정상에 올라가서 풍경을 보면 마음이 바뀔 거야. 케이블카가 역을 떠나며 부드럽게 흔들리자 일행은 점점 높이 올라갔다. 달 아래로 집들이 작아지고 푸른 들판이 끝없이 펼쳐졌으며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다. 햇살이 뜨거워지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절에 멈춰 꽃을 공양하고 복을 빌었다. 마크는 경건하게 향을 피우는 트윗 위 모습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다가 그대로 따라했다.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내려가면서 그는 리아 위 귀에 속삭였다. 마크, 방금 트윗이 진짜 예쁘더라. 그러니까 평소보다 훨씬 단아하고 부드러워 보였다고. 마크는 실언했다는 생각에 귀끝이 붉어진 채 뒷목을 극적였다. 리아는 덩치 큰 형의 수줍어하는 모습에 킥킥거리고 웃었고 멤버들도 마크를 놀리기 시작했다.
정상에 도착하자 모두 흩어져 사진을 찍었다. 카메라를 든 레오는 자연스럽게 모두의 전담 사진작가가 되어 곳곳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록했다. 다른 한편에서 투이는 미소를 지으며 일행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다. 다들 즐거울까? 대도시처럼 화려하지 않은 이곳을 지루해하지는 않을까? 자격지심 섞인 불안함에 그녀의 미간이 무의식적으로 찌푸려졌다. 그때 뒤에서 렌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렌과 리아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서로 쫓고 쫓기며 투이를 방패막이 삼아 장난을 치고 있었다. 투이, 얘들아, 그만해. 너희 꼭 애들 같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점심 무렵,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다. 투이와 리아는 숙소 주인 아주머니께 오토바이를 빌려 옛집을 찾아가기로 했다. 렌도 따라가겠다고 떼를 썼지만 오토바이에 3명이 탈 수는 없었기에 그는 따로 차를 불러 뒤따라갔다. 도착한 곳에서 초록색 머리의 렌은 두 사람과 동행하는 대신 근처 쓴트라봉 주변을 거닐며 물을 마셨다. 투이, 계십니까? 초록색 양철 지붕이 덮인 집 앞에서 투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안에서 나온 사람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눈이 반짝였으나 이내 가라앉았다.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따뜻한 보금자리에는 이제 낯선 이들이 살고 있었다. 투이는 아쉬운 표정으로 리아를 바라보았다. 낯선 이에게 집의 소식을 물어보았지만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리아, 누나, 투이, 한 곳 더 있어. 분명히. 그 말을 이해한 듯 리아는 차를 불러 렌을 먼저 숙소로 돌려보냈고 자신은 투이가 말한 곳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그곳은 가구 수가 적고 대부분 카사바 농사를 짓는 빈터였다. 울퉁불퉁한 흙길을 지나자 두 사람 앞에는 지붕이 덮인 작은 공간과 몇 개의 무덤이 나타났다. 오토바이가 멈추자마자 투이는 급히 내려 안으로 달려갔다. 사방은 고요했다. 투이는 눈앞의 비석을 바라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리아는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고는 누군가 놓아둔 향 한 묶음을 꺼내 불을 붙인 뒤 그녀에게 건넸다. 두 사람은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